자, 오늘 사이버시대 생존법 이 시간에는요. 통장 협박과 통장 양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사건에 대해 더 하고 싶은 이야기, 묻고 싶은 궁금한 내용 문자로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곳은요. 샵 0999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과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주보현 경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은 저희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생활에서 가장 반드시 필요하고 돈이 들어가는 통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 소중한 통장이 사이버 범죄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경위님? 요새 통장 협박이라는 정말 신종 기법의 사기가 요새 기승하고 있는데요. 내 통장에 나도 모르게 갑자기 돈이 입금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요. 네, 그렇죠. 나도 모르게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돈 들어올 때가 있었나? 일단 고민을 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그러다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들어올 때가 있었겠지 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아니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뭐 일을 한 곳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보낼 곳에서 보냈겠지. 그렇죠. 뭐 그러면서 그냥 쓰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사실 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가 자체가 좋은 일만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통장 협박이라고 해서 요새 계좌에 내 통장에 소액이 입금되게 한 다음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신고가 되고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됐다는 이유로 지급 정지가 되는 거죠. 지급 정지가 되면 그 계좌만 막히는 게 아니라 내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이 막히는 수법이다 보니 상당히 불편함이 많고요. 그렇죠. 실제 그리고 막힌 통장으로 인해 이 계좌를 풀어줄 테니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는 통장 협박이 방법으로 신종 사기 기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누군가가 내 통장에다가 돈을 입금한 다음에 보이스피싱 당했어요라고 신고를 한다는 거죠. 네. 입금을 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보이스피싱이 피해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 네. 그러면 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를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돼서 그렇게 전화로만 하면 당연히 간단하겠죠. 하지만 근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신고를 해서 전화를 한다고 해도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가 풀리지 않아서 통장 사용이 아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다가 나도 모르는 돈이 입금됐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계좌 지급 정지가. 그렇죠. 풀리지 지급 정지가 않는다. 단순히 전화만 한다고 해서 계좌 정지는 풀리지 않습니다. 네. 이게 참 속상한 일이네요. 어이없는 일이고. 요새 그래서 신종 기법에서 제가 이렇게 사실 라디오에 이렇게 출연해서 여러분 알려드리러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내가 먼저 은행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됐습니다라고 신고를 해도 지급 정지를 풀 수 없으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종 범죄인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에 돈이 입금된 경우는 피해자의 돈이 대부분 입금되다 보니 본인이 신고를 한다고 해서 계좌 지급 정지가 풀리는 게 아니고 해당 피해금을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그 피해자가 해당 계좌가 이제 돈을 받았다는 환급 절차가 이루어져야지만 지급 정지가 풀리는데요. 풀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해킹에 대한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갑자기 변경하거나 이러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피해자를 찾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피해금을 가지고 중간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 통장 협박을 하는 범인은 보이스피싱으로 한 명의 피해자를 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통장 협박의 피해자까지도 만들어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억울하지만 통장 협박을 당하는 피해자는 지급 정지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발생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해당 계좌만 막히면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보이스피싱의 구조는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가 막히다 보니 솔직히 그렇죠. 계좌가 다 막힌다라고 하면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서 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있는 게 요새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계좌가 막힌다라는 건 카드나 뭐 이런 것들도 쓸 수 없는 건가요? 네, 카드나 사용이 안 되고요. 아. 대면으로 대면 은행에 직접 창구에 가서 하는 대면 거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예, 예. 휴대폰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게 모바일 인터넷 뱅킹이지 않습니까? 그쵸. 인터넷 뱅킹이나 뭐 텔레뱅킹은 카드 거래는 사용이 아예 안 된다고 와. 보시면 됩니다. 풀리기 전까지는. 그렇군요. 네. 지금 남옥이 님께서 무섭네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라고 하시면서 제가 딱 그 같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는지.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도 경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요즘에 너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게 그냥 남 일이 아니라 라디오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례가 아니라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방책과 방지법을 확실하게 오늘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위님, 네. 내 모든 은행 거래가 정지되고 내 계좌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도 없고 뭐 카드도 쓸 수 없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할 것 같은데요. 이 지급 정지 상황을 풀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신고자를 설득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거 네. 말고는 없는 건가요? 신고자를 설득하는 방법이 사실은 제일 먼저고요. 네. 먼저 은행에 내 통장에 지급 정지가 되면 은행에 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난 이 해당 피해 금액을 환급하겠다. 난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라고 반드시 얘기하셔서 피해금을 환급할 경우에 바로 지급 정지를 푸는 방법 외에는 현재는 쉽게 이게 아직 시스템이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이스피싱 피해와 메신저 피싱에 대한 피해로 피해금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 피해 예방 차원에서 지급 정지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게 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의 피해금으로 인해서 지급 정지가 되다 보니 이 피해금 환급 없이는 지급 정지가 풀리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장 협박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피해자가 있는 경우 말고 정말 내 통장에다가 그냥 입금을 하고 내가 너 이거 풀어줄 테니까 나한테 좀 돈을 입금해라. 안 그럼 나 이거 안 풀어줘. 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은행에다가 환급을 하면 될 텐데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그 협박하는 범인에게 돈을 보내는 사례들도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 환급하지 않고 그 협박하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생기는 걸까요? 통장을 협박하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통장에 돈을 주면은 통장이 풀릴 것으로 대부분 피해자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통장에 돈을 넣는 거거든요. 네네. 하지만 협박범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줄 경우는 절대 풀리지가 않습니다. 네, 그 협박에 대한 이제 전 수법이 뭐 대출을 목적으로 일부 뭐 통장을 양도했거나 범인에 가담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장 협박하는 데는 전 수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돈을 입금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은행과 112에 신고를 하셔야 먼저 범행 수법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입금해서 통장 협박을 당해서 2차 피해를 보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프리랜서기 때문에 일을 하는 곳들이 많고 거기서 뭐라고 어떤 이름으로 돈을 보낼지 모르니까 돈이 일단 입금됐을 때 의심을 하기보다는 이런 데서 보냈겠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지금 9339님도 사업자는 통장으로 매출금이 들어오는데 그게 이런 사기인지 아니면 매출금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경우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사기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려면 원래 통장이 지급 정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많이 그냥 입금되는 것만이라고 뭐 해당 모든 게 사기가 아니고요. 피해자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지급 정지가 되면 그때 은행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를 하시고요. 네. 이런 피해 같은 경우가 요새 현재 사례가 많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반드시 사용 해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요새 신종 기법을 보면 이 해당 범죄가 이용되는 계좌를 보면 거의 예전부터 사용하지 않았던 뭐 계좌,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았던 계좌가 이용돼서 본인도 전혀 몰랐는데 계좌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맞아. 또 네, 그런 계좌는 좀 귀찮더라도 요새는 휴대폰 텔레뱅킹 휴대폰 앱으로도 사용 정지를 반드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해제 신청을 해버리시고요. 네. 또 다른 사례로 보면 해당 그 계좌를 게시판 이제 중고 거래를 하면서 본인 계좌를 전체적으로 전체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게 사용이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임이나 뭐 코인 거래를 할 때 본인 계좌 그냥 올려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 계좌 번호를 얼마든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물품 사기나 이제 중고 거래를 많이 하시면서 개인 간 거래할 때는 본인 명의 안전거래 계좌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요새 많이 생겼거든요. 본인 안전계좌를 이용하고 본인 계좌 일부 게시판에 공지하셨던 거나 뭐 공개가 된 계좌 같은 경우는 아예 사용 정지를 하시거나 해제하셔서 계좌번호를 변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경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계좌 외 이제 오픈 그 은행 거래, 오픈 통장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내 숨겨진 계좌들이 쫙 보이는데 나 계좌가 이렇게 많았어? 싶은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지 않고 있던 한참 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던 계좌들은 잔액들 다 정리하시고 잔액도 뭐 몇백 원, 몇십 원 막 이렇게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방금 경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픈된 곳에 공개된 장소에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 노출하는 것도 하지 마시고 안전거래 계좌 사용하시는 것도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출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누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거는 다들 조심하는데, 그래서 뭐 비밀번호, 뭐 그런 것들 다 조심하는데 누군가가 돈을 입금하는 거, 내가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이미 내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피해금이 입금돼서 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가 되시면 반환 신청은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급 정지가 되기 전에 다른 계좌로 간혹 옮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계좌의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놨을 경우에도 그 돈을 다시 피해 환급은 할 수 있는 절차는 은행에서 신청하시면 가능하거든요. 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은 많은 피해금을 받아서 피해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피해금은 반드시 그 반환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은행에 신고해서 지급 정지를 해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급 정지 해지까지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최대한 빠른 경우에는 사실 하루에서 이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 사건의 경우 사실 피해자분께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시고 전화번호를 바꾸신 거예요.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피해자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아예 안 받는 현실까지 간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지급 정지를 푸는데 애를 많이 먹어서 사실 한 달 정도까지 소요된 사실이 있어요. 저희 경찰서에서 집 앞까지 가서 피해자분 통장 명의자분 돈 입금하신 분 만나서 실제 계좌 좀 풀어달라고 저희가 얘기도 하고 요새 새로운 신종 기법이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와, 한 달 동안 통장이 계좌가 묶여버린 그분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저희도 답답하고 그러니까요. 많이, 네, 애쓰셨네요. 네. 근데 문득 드는 의문이 있어요, 경위님. 애초에 내 통장을 범죄에 사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범죄자들이 요구하는 돈을 입금을 해줬다고 해서 통장의 지급 정지가 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네. 그럼 범죄로 얻은 돈을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수사망을 피하고 뭐 이랬을 경우에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이 될 거 아닙니까? 계좌 거래 같은 경우에 추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저희 그 경찰은 사실 사이버 경찰들은 범인을 검거하기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돈을 출금하는 경우에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도 있고요. 통장 명의자를 계속 추적하거나 IP 조회를 해서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추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요새 범인들이 점점 저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이용하고 있는 뭐 SN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 뭐 해킹을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추적이 약간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네. 경찰에서는 최대한 범인 조직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9339님 네. 응원 문자도 주셨고요. 그리고 경희님 저도 언젠가 은행 ATM기에서 전화 받으시면서 입금하시는 거 보고 막아드린 경우 있었어요. 전직 은행원이어서 딱 보면 알거든요라고 하시면서 아유, 9982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피해를 옆에서 막아주신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계좌 사기가 너무 무서운 요즘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유현우님도 문자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이버 수사팀에 계시니까 이런 신종 사기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요즘에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진짜 요새 최근 수법이다 보니 제가 얼마 전에 사실 검거했던 보이스피싱 범인 피해자도 피의자죠. 처음에는 본인 통장이 계좌 정지가 돼서 그 SNS에서 너 계좌를 풀어준다고 그러면 돈을 일부 너 통장에 넣어줄 테니까 그걸 좀 전달을 해라 뭐 이런 방법으로 타행 계좌로 돈을 입금을 했어요. 네네. 그 통장에 돈을 출금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생긴 거죠. 처음엔 모르고 하다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서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으로 가담해서 돈의 수익금 전달책으로 한다고 해도 범죄에 대한 수익금을 많이 받지도 못하면서 불구하고 그 범죄에 가담을 해서 20살 뭐 젊은 청년이죠. 젊은 청년이 결국 구속까지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돈 번다 생각한 거죠. 네, 쉽게 돈 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통장 협박의 피해자였는데 피의자가 돼버리는 사건이었네요. 문제가 진짜 심각합니다. 결국 통장 협박이라는 거는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같이 범죄를 할 사람을 모집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본인이 돈을 전달하는 행위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돈을 전달하는데 수익금이 많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좀 범죄라는 건 알았지만 수익금이 너무 큰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전달책에 가담을 한 건데요. 쉽게 그렇게 저희가 일하는 게 쉽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네, 수익금이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일이 쉬우니까 전달만 하면 뭐 수익금이 많이 나니까 아마 가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할 텐데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돈을 버니까 이게 범죄인 걸 알면서도 가담을 했는데요. 그렇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네. 예. 결국은 통장 협박을 당하다가 내 통장을 범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어준 경우군요. 네, 통장 그 범죄 가담책도 된 거고요. 통장을 또 일부 양도까지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 중에 하나였죠. 통장 양도. 요즘에는 뭐 찾아보기 조금 힘든가 싶기도 한데 예전에는 길거리 다니다 전봇대에 통장 양도, 통장 대여 뭐 이런 광고 문구도 되게 많이 붙어져 있었거든요. 네. 이게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통장 양도는 예전부터 범죄에 많이 이용되는데 지금도 계속 범죄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전봇대에 붙여져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카카오 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깨톡. 깨톡으로 죄송합니다. 네, 깨톡 문자나 네. 그 대출을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할 경우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라고 하죠. 근데 처음에 대출을 하면 뭐 통장을 넘기면 실적을 뭐 많이 쌓아줄 수 있다라고 해서 통장을 양도하는데요. 통장을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체크카드 양도하는 행위 자체는 모두 다 범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금융기관과 대출 업체는 절대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양도받지 않습니다. 뭘 모르고 이제 대부분 서민분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으시려고 아직도 통장을 양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이런 건 절대 양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 물론 알고 있지만 누군가가 그게 왜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불법 행위라는 거, 처벌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결국은 다 모든 것들이 범죄랑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은 통장 모집책, 현금 출금책, 전달책 등 큰 구조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을 목적으로 통장을 받는 사람은 결국
보이스피싱의 범죄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대통장만 양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내 통장은 내 통장입니다. 양도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진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경찰관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실제 사례를 듣고 조심해야겠다 예방법 딱 듣다 보면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거거든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그 인터넷 저희가 많이 사용하면서 신종 범죄는 점점점 늘어나고 새로운 기법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사이버 수사관들은 범인을 검거하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 범죄에 대한 피해가 발생돼서 내 돈에 피해금이 발생하면 다시 돈을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나의 재산은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휴대폰 이용할 때 항상 해킹이 되지 않게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하시면 항상 신종 기법에 대해서 항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사이버 수사관 오래 있지만 피해를 당하고 오시면 저희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죠. 네, 피해금 항상 지키실 수 있도록 범행 금액에 대해서 많이 좀 저희 라디오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스스로가 잘 노력해 주셨으면 저희가 사이버 수사관들도 여러 범인을 검거하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내 열심히 번 돈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방법, 대처법 잘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보현 경위와 함께 사이버 시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생존법 중 하나로 통장 협박과 통장 양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열심히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과천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주보현 경위와 함께했습니다.